오늘 장을 복습하고 내일 장을 공략하겠습니다. 참 투자하기 좋은 시간 매일 밤 11시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는 내일장 공략 노트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채림입니다. 저희 내일장 공략 노트에서는요, 오늘장 전략과 함께 내일장 대비 체크해보고요, 특징주와 섹터까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또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시청자 종목 상담 코너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 화면에 번호 정보 나가고 있습니다. 유료 100원의 문자 샵 3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과 함께 고민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생방송 중에서만 정보 받을 수 있는 무료 과외방도 열려 있는데요. 저희 하단에 네모 박스 보이실까요? QR코드라는 겁니다.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뜨게 되는데요. 저희 과외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과외방 입장하시면 히든 종목과 또 다양한 주식 정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바로 입장 부탁드릴게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양시장 정반대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간밤 뉴욕 증시의 혼조세 여파에 하락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상승으로 이끌면서 반등에 성공했고요. 반면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늘 온도차를 보였던 오늘 시장 분위기 최병민 본부장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무인 본부장입니다. 지금 밖에 길거리에는 한파, 폭설, 빙판길 난리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주식시장만큼은 후끈후끈 뜨거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들 개인 투자자들은 아마 손실 때문에 좀 고심이 좀 많으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팍스경제TV 내일장 공략 노트를 시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수익으로 안내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주식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부장님과 함께 오늘장 복습 노트 열어봐야겠죠? 본부장님 오늘 양시장 좀 온도차를 보였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예, 원래는 오늘 양시장이 다 좋았어야 되는데 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알테오젠이 개별적인 악재가 있어가지고 코스닥은 좀 하락을 했고 하지만 코스피는 거의 2% 가까이 1.78% 상승을 하면서 오늘 4,100선을 돌파했습니다. 4,200까지 올랐다가 거의 3,900 밑으로까지 하락했었는데 어느새 다시 4,000을 돌파하고 오늘은 또 4,100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4,000 정고점이었던 4,200 상단까지는 시장이 열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주도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코스닥은 차익 매물로 마감을 했는데 코스닥 시총 1위인 알테오젠이 좀 개별적인 악재 때문에 1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물론 장중에는 더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낙폭을 줄여서 마지막에는 여기 8시 정도 봤더니 8시 정도에는 마이너스 한 9% 정도까지 좀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코스닥이 알테오젠 시총 1위라고 해봐야 얼마나 시장에 영향을 줄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알테오젠 시총이 지금 시총이 1위인데 시총이 한 25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등이 15조예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사실 오늘 10% 하락하기 전에는 거의 28조였겠죠, 알테오젠이. 네. 28조 대 15조 정도, 거의 1등과 2등의 시총이 2배 정도 차이 날 정도로 알테오젠이 코스닥에 주는 영향이 크고 알테오젠이 또 바이오 대장주다 보니까 네. 알테오젠이 하락을 하면 바이오주 전체적으로 섹터가 같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코스닥이 오늘 좀 힘이 없었다. 다만 거의 약보합까지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알테오젠이 급락을 하면서 1% 넘게도 하락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약보합 정도까지 많이 수습을 해서 끝났다. 이 얘기는 이렇게 만약에 밑꼬리를 길게 단 음봉이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에는 코스닥도 다시 알테오젠 그런 악재를 이겨내고 올라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오늘도 현대차가 좀 현대차, 기아차, 네. 자동차 관련주들이 벌써 3일째 시장을 좀 주도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들 뭐 반도체 급등하고 바이오 급등할 로봇 급등할 때는 솔직히 좀 소외받으면서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네. 최근에 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소외됐던 애들이 시장에 좀 주도하는 그런 시장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오늘 히든 종목도 원래는 강했었는데 최근에 좀 쉬는 섹터에서 앞으로 이 섹터가 다음에는 이 섹터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그 섹터에서 네. 좀 히든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히든 종목까지 설명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건설주들의 상승이 좀 상당히 컸습니다. 이것도 내용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환율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제는 뭐 1,471원이었고 오늘은 1,472원 한 1원 정도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는데 안정적으로 좀 흐르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 환율 때문에 좀 고통받는 시장은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다음 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200까지는 상단이 열려 있기 때문에 4,200까지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을 보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네. 둘 다 1조 넘게 쌍끌이 매수를 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외국인은 오늘 선물에서도 8천억 가량 매수를 해서 이제 선물 누적 매도가 2조 5천억대, 2조 원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이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네. 제가 한 달 전부터 12월 11일이 만기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를 변곡점으로 시장이 다시 크게 오를 것이다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벌써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4,200을 찍고 네. 3,900까지 빠졌다가 네. 다시 4,100까지 올라오는 박스권 장세였는데 12월 11일 다음 주 목요일을 기점으로 다시 4,200 정고점을 뚫고 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좀 더 후끈후끈한 상승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상승 종목이 많았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시총 1위인 알테오젠이 빠져서 그렇지 상승 종목이 900개가 넘었고요. 하락 종목은 700개였습니다. 그래서 지수만 빠지고 전반적으로 그 개별적인 종목들 체감 온도는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피는 당연히 상승 종목이 2배 이상 많은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뭐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예. 그 외국인이 4,000피 이상 넘는 거를 반기지 않는다 했잖아요. 예. 근데 오늘 굉장히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왜 이런 현상이 나온 걸까요? 제가 4,000포인트를 넘기지 못한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네. 그때는 그 선물 매도 포지션이 누적이 6조가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조를 누적으로 매도한 상태에서 시장이 올라가면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근데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네. 누적 6조가 넘었었습니다. 불과 2주 전에 우리 네. 뭐 AI 거품이니 뭐 이러니 할 때 시장 급락할 때 공포감에 젖어서 다 팔고 도망간다고 해야 될 때는 외국인 매도가 6조가 넘었었는데 지금은 2조 5천억밖에 안 합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그때 3,900이 바닥이었고 이제는 네. 점점 상승장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종 보면 코스피어 그러니까 거래소는 건설업종이 6%나 상승했습니다. 상당히 건설업 섹터가 좀 강했고 최근에 쉬었던 그 자동차 관련주들이 급등하잖아요. 네. 3일 연속. 그런데 건설주도 사실은 건설주는 거의 1년 가까이 쉬었거든요. 네. 1년이 뭡니까? 사실 3년을 또 쉬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건설주도 그렇고 자동차주도 그렇고 대표적인 저평가 주식입니다. 보통 건설이나 자동차들 주식들 웬만한 거 보면 퍼가 뭐 3배, 4배 뭐 상당히 저평가 받았는데 네. 그래서 건설 그다음에 자동차가 올라가는 거 보면 약간 가치주들이 좀 요즘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고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배당 시즌이기도 하고 그리고 로봇 반도체 바이오가 너무 올랐다 보니까 네. 조금 가열을 시키는 국면에서
이렇게 저평가 가치 섹터가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코스닥은 오늘 좋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승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그 얘기는 지수만 좀 많이 좀 하락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 체감 지수는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 특징 업종이 건설인데 밑에 기사를 보시면 새로 임명된 건설교통부 차관이 누구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네. 요 공급해야 된다에 시장이 방점을 찍었고 두 번째는 부담 가능하다는 거는 누구나 부담 가능한 좀 공공주택이라든지 좀 청년주택이라든지 신혼주택 이런 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네. 주택을 공급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대형 건설사보다는 아. 중소형 건설사들이 그런 공공주택 같은 거를 건설을 하겠죠. 네. 그래서 중소형 건설사의 뭐 남강토건, 뭐 네. 태영건설, 뭐 그다음에 금호건설 이런 쪽, 이쪽에는 뭐 상지건설, 뭐 신원종합개발 이런 네. 중소형 그 건설사들이 상대적으로 강했다라는 모습도 볼 수 있고 뭐 네. 테마적으로도 그 예전에 이재명 관련주로 좀 올랐었던 네. 동신건설 같은 종목도 좀 상승을 좀 최근에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는 키워드로 최근에 네. 건설주가 좀 상당히 계속 괜찮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 일봉 차트 요거는 좀 다시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요 왼쪽에 4,200을 찍을 때 왼쪽 네. 동그라미에 4,200을 찍을 때가 수급을 보시면 요 녹색선이 수급선이 여기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네. 이때인데 지금은 지수가 4,100인데 네. 수급선은 지금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외국인 기관은 이렇게 공포를 주면서 이때 한 2주간 네. 11월 달이죠. 11월 달에 공포를 주면서 파는 척 했지만 결국 돌이켜 보니까 개인들만 팔고 네. 외국인들 기관은 다시 개인들이 판 거를 주워 가지고 매집을 했습니다. 네. 예, 그걸 보면은 수급선만 보면 고점을 넘을 수 있다. 또 그렇게 보시고 오른쪽 동그라미를 좀 자세하게 보면 네. 요 파란색 선이 21선이거든요. 네. 21선, 요선 21선인데 11월 달에는 여기 맞고 반등해서 올라가고 하다가 여기서 한번 11월 말에 여기 이탈을 했었습니다. 네.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여기를 21선을 돌파를 하고 이틀 정도 좀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다가 오늘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요 21선을 이젠 지지로 이때는 저항이었지만 11월 달에는 21선이 저항이었지만 이제는 21선이 지지선이 돼가지고 상승 기반을 마련해 놨다. 그래서 수급으로 보나 그냥 기술적으로 차트로 보나 네. 4,200은 최소한 4,200은 도전하고 그 다음에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나면은 4,200을 뚫고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지만 그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적 관점으로 보니까 네. 확실히 이해가 좀 빠르기도 하고 네. 왜 차트를 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물론 뭐 지수 가지고 뭐 차트 본다고 이렇게 좀 이상하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저는 좀 아주 설득력이 있었다고 네.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외국인이 기관이 요 4,200대보다 지금 더 끌어모았다 주식을. 그러면은 당연히 수급상으로도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차트적으로도 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4,200은 신고가는 크리스마스 전까지 최소한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코스피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보시면 여기 5개월 평균선인데 요게 일반 개별 주식이었으면 요거는 급등주 패턴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5일선을 타고 오른다. 그리고 장대 양봉이 10월 달에 나왔었는데 네. 11월 달 조정을 보이고 12월 달 이렇게 위에서 장대 양봉에 위에서 논다는 것은 다시 한번 내년 1월 달에는 큰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 11월 달에 우리 엄청 공포스러웠지만 네. 뒤에 보시는 분들
보시겠지만 요 파란색 요 조그만한 음봉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뭐 다 팔고 도망가야 된다 막 그랬거든요. 저는 그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도망갈 때가 아니라 싸게 주는 기회다. 고마워하면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 네. 이제 거짓말 아닌 거 아실 겁니다. 여러 네.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오늘 뭐 비록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이것도 5일선 위에서 조정을 받고 5일선 닿자마자 또 끌어올려서 약간 약 그 음봉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약 손실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아직도 정고점 여기 10월달 정고점 위에서 놀고 있으니 지금은 힘을 모으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마 오늘 알테오젠 개별 악재만 없었으면 저 오늘도 신고가를 돌파를 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장 복습 노트를 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복습 노트 열어봤습니다. 저희 차트적 관점까지 이제 상승과 하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내일장 공략 노트에서는요, 내일장 전략과 함께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화면에 계속해서 정보 나가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과 함께 고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방송 50분 동안만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고민 있으신 분들 바로 빠르게 남겨주실게요. 저희 이어서 본부장님이 준비해 오신 특징주 3가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첫 종목 흐름 좋았던 반도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죠? 네, 오늘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좀 약하긴 했지만 네. 사실 이럴 때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반도체 종목 중에 네페스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반도체 패키징을 하는 회사인데 반도체 패키징이라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쉽게 그냥 지역하면 포장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반도체를 포장하는 게 뭐 저기 포장지를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네. 워낙 고기술적인 그런 기술이 필요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비유해서 설명드리면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 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그 자동차 엔진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네. 반도체 칩이 되겠죠. 그 네페스 같은 기업은 반도체 패키징하는 기업은 그 삼성전자가 만든 엔진을 그 전선이나 이렇게 뭐 다른 기기들과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엔진이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도 좀 해보고 뭐 그 삼성전자에서 만든 엔진을 좀 더 뭐 기술력 있게 더 성능을 높여주는 약간 그런 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반도체 패키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딱 같은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은유적으로 좀 비유적으로 좀 쉽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특히 그 AI 데이터 센터용 점점 그 기술력이 높아지는 기술력이 많이 필요한 AI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가 수요가 증가를 되면 네페스 같은 이런 반도체 패키징 회사들은 수익성도 좋아지고 매출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센터 늘어날수록 수혜가 될 수 있고요. 거기다가 내년에 2026년 갤럭시 S26이 아마 출시가 될 텐데 거기 고성능 칩이 또 장착이 된다고 합니다. 요 네페스가 이런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런 모바일 칩의 그 반도체 패키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출시된 갤럭시 S26 출시의 수혜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네페스가 좀 삼성이랑 좀 친한 삼성향 밸류체인 기업이라 네페스가 패키징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2025년에 그러니까 올해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흑자 전환이 정말 큰 호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페스는 2025년 흑자가 전환이 됐는데 일단 월봉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네페스 월봉입니다. 월봉인데 이때가 2025년입니다. 2025년인데 흑자로 전환이 됐는데 적자일 때보다 주가가 같거나 낮습니다. 이 얘기는 아직 네페스가 흑자 전환, 그러니까 회사가 좋아지는 것을 턴어라운드하는 것을 온전히 주가에 반영하지 못했다. 이때는 적자였는데도 흑자인 지금보다 주가가 같다. 이 얘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얘가 가치를
덜 받고 있다.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원래 더 올라가야 된다. 아니면 요때가 고평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뭐 고평가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요즘 반도체 섹터가 워낙 그 흐름이 좋고 뭐 AI 이런 부분도 계속 발전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도 뭐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계속 수주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실적은 지금 더 좋아질 것이고 주가도 더 좋아질 것이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월봉이었고요. 자, 일봉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일봉을 보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61선 다음에 올라가고 또 61선 다음에 올라가고 또 61선에 닿았습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워볼게요. 지금의 주가, 왼쪽 동그라미의 주가와 지금 오른쪽 동그라미의 주가는 평행이죠. 같죠. 주가는 거의 동률한데 이 녹색선을 보겠습니다. 녹색선은 왼쪽, 이쪽 엄청 낮고 이 녹색선 이쪽은 엄청 높죠. 이 말은 주가는 행보하고 있었지만 기관 외국인들은 계속 몰래, 개인들 몰래 끌어모았다. 그리고 주가는 콘크리트 바닥선 아래에 있다. 이 얘기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차트 그리고 펀더멘탈 네페스 관련해서 분석 마쳤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 네페스 반도체 패키징 기업인데요. 앞으로 AI 반도체 패키징의 수요 증가와 올라갈 가능성 보고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희 두 번째는 자칭 바이오맨 본부장님이 애정하는 바이오 테마인데요. AI 신기술을 기반한다고 합니다. 바로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최근에 뭐 프로티나라든지 그 파로스 바이오엘 같은 요즘 네. AI 의료, 그러니까 뷰노 이런 종목들이 AI 의료 섹터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그 하나 소개 안 시켜드린 종목이 있어서 소개 겸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뉴로핏이라는 회사인데요. 요거는 내 MRI나 아니면 내 CT 그쪽에 좀 특화된 그런 기업입니다. 네. 내 MRI나 CT를 찍으면 그걸 보통은 사람이 분석을 하는데 네. 이거는 AI가 좀 분석을 해서 좀 사람을 좀 보조하는 그런 그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나 뇌질환 좀 진단 보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뒤에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상장 당시 가격을 최근에 돌파를 했습니다. 보통 상장할 때 고평가돼서 상장을 해서 주가가 보통 쭉 빠졌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요때 뒤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 왼쪽에 보시면 이때 상장했을 때 차트인데 왼쪽에 엄청 많은 개인들이 여기 이거 분명히 막 좋다, 꿈의 기업이다 하면서 많이 사서 많이 물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때 엄청 물려있던 개인들을 다 그 물량을 소화해 나가면서 여기 벽에 부딪혔지만 상장 때 가격의 벽에 부딪혔지만 오늘 어제 뚫고 오늘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상장 전에 물린 그런 그 수량을 뚫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이 필요했고요. 엄청난 힘을 썼으니 잠깐 쉬어가는 거지 여기를 뚫은 것 자체는 엄청 의미가 있다. 요거는 여기를 뚫기 위해서 엄청 힘을 썼는데 요거 봉 하나 상승한 거 먹고 끝내려고 이렇게 올리진 않았을 겁니다. 요 세력 입장에서 그 얘기는 여기서 잠깐 쉬어갈지언정 요 고점 요 빨간 선에 부딪혀가지고 여기서 좀 쉬어갈지언정 다시 N자형으로 상승이 좀 더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유로핏 정말 뭐 오늘 당장 내일 당장 그러니까 월요일 날 올라간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조정을 보일 때 관심을 가졌다가 양봉 전환할 때 한번 매매해 보시는 쪽으로 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맨 본부장님의 두 번째 특징주 뉴로핏 만나봤고요. 마지막 특징주는 요즘 강세를 보이고 있는 테마죠. 자동차 테마인데요. 자동차 테마 중에서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SL이라는 종목 가져왔습니다. SL이 대표적으로 그 현대차, 기아차 향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네. 다 아실 겁니다. 그 헤드라이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보통 근데 헤드라이트라고 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많은 기술적 그런 요소가 들어가고 그리고 요즘에는
맞은편에 차가 오면 자동적으로 헤드라이트 조명을 좀 약하게 하고 그런 그 약간 뭐 AI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기능이 높은 헤드라이트를 좀 많이 그 SL이 좀 만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래서 좀 그 현대 기아차가 상당히 그 SL에 거의 독점이다시피 할 정도로 헤드라이트를 이쪽으로 수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세 협상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 기아차가 좋아지면 SL은 뭐 따라서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최근 기사를 보니까 현대 기아차가 최근에 미국에서 매출이 뭐 사상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SL의 매출도 뭐 어차피 자동차에는 헤드라이트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뭐 헤드라이트가 하나만 있는 차라든지 그렇죠. 헤드라이트가 없는 차는 없겠죠. 그렇죠. 현대기아차가 잘 나가면 SL도 잘 나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월봉상 5년 내 박스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요 월봉 보시면 뒤에서 월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SL 만약에 5년 전에 사신 분은 정말 고생하셨을 겁니다. 뒤에 차트 보면서 왜 그러셨을 수밖에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일봉은 좀 이따 보면 자 이게 SL의 월봉인데 최근 5년 동안 네, 남들 다 막 신고가다 올라간다 난리도 아니었는데 네. 정말 지겨우셨겠죠. 이거 월봉 가지고 계신 분. 네. 그런데 요 월봉을 5년 동안의 월봉을 이번 달에 뚫었습니다. 5년 동안 힘들게 뚫은 이런 월봉 요거 하나 먹고 끝날까요? 뭐 이 회사가 뭐 안 좋은 회사거나 아니면 자동차 섹터가 사양길로 가고 있거나 그러면 뭐 잠깐 먹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 기아차는 미국에서 뭐 사상 최고 매출을 좀 내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고 관세라는 그런 돌덩이도 치워졌으니 SL 같은 자동차 부품 기업들도 너무 지금 다 저평가 받고 있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뭐 화신이나 세종공업 지금 세종공업의 이름을 좀 바꾸긴 했지만 이런 뭐 만도라든지 이런 기업들 다 저평가 받고 있으니까요. SL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일봉인데요. 일봉상으로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3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46,000원입니다. 그래서 월봉을 보고 투자하실 분은 투자를 하셔도 되는데 일봉만 보고 단기적으로 투자하실 분은 5일선을 터치했을 때 그때만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많이 올랐으니까요. 장기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5일선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5일선 터치했네 하면 그때 한번 단기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SL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SL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 이 세 테마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희 이어서 본부장님이 소개해드렸던 히든 종목들 수익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0일 히든 종목 바이오맨 본부장님이 애정하는 종목이죠. 인벤티지랩 시초가 대비 73% 상승했습니다. ISC는 시초가 대비 74,800원에서 179,900원까지 올라줬는데요. 57.6% 높게 상승했습니다. 또 온코닉 테라퓨틱스 시초가 15,130원에서 21,450원까지 상승해줬고요. 41.7% 상승률 보였습니다. 저희 케어젠 11월 20일에 가져온 종목이죠. 67,000원에서 92,000원까지 상승해줬고요. 37.3%나 상승해줬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머티리얼즈인데요. 11월 25일에 가져왔던 히든 종목이고요. 43,200원에서 47,950원까지 상승하면서 11%의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종목 AS 차원으로 다른 종목 하나를 가져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 오늘 AS 하실까요? 제가 방송을 처음 한 날이 11월 10일입니다. 네. 그때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 바이오 종목 중에 인벤티지랩을 가져왔었습니다. 네네. 그 다음 날이 빼빼로데이 11월 11일 제가 이오테크닉스를 처음 추천드린 날인데요. 네. 전 종목 중에서는 인벤티지랩을 제일 좋게 봤다면 제가 두 번째 방송 날 말씀드렸던 그 이오테크닉스는 반도체에서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지 않을까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오테크닉스를 두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두 번 네.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또 좀
괜찮은 매수 자리가 나와서 세 번째 좀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약간 AS 겸 물론 두 번째 매수하셨던 분은 아마 지금 수익이 많이 나셨을 테고요. 첫 번째 설명했을 때 매수하신 분은 아마 본전이거나 아니면 좀 약간 수익이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D램 이오테크닉스는 D램 미세화 공정 뭐 HBM이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 그런 반도체에 들어가는 D램의 미세 공정의 가장 핵심 장비를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독점 공급. 제가 며칠 전에도 계속 삼성전자 향 밸류체인 소부장 종목들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마 구글이랑 친하고 제미나이랑 친해서 그럴 것이다 말씀드렸고 거기다가 또 젠슨왕이랑도 좀 만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향 반도체 소부장을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가 추가적으로 그런 호재도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또 HBM 16단 공정의 핵심 장비를 이오테크닉스가 납품을 할 것이고요. 이제 당연히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 차트적으로도 제가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자리가 여기고요. 두 번째 소개시켜드렸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물론 첫 번째 소개시켜드렸던 자리에서는 약간 수익이거나 본전 정도지만 처음에는 아직 큰 수익이 좀 나셨을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그 말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요 녹색선이 수급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선입니다. 수급을 합쳐놓은 건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가는 행보하고 있지만 계속 외국인 기관은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차트가 너무 이쁩니다. 여기 장대 안봉으로 크게 반등하고 나서 3일 거래 죽이면서 쉬었는데 오늘 다시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고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뭐 오늘 많이 상승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다른 반도체는 좀 쉬는 와중에도 이오테크닉스는 2%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 다른 게 쉬는데도 올라갔다는 걸 보면 다른 게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전고점은 충분히 넘어서 새로운 주가로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 반도체 종목 필요하신 분은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 제가 바이오에서는 인벤티지랩을 가장 좋아했다면 그래서 첫날 소개시켜드렸다면 반도체에서는 이오테크닉스를 가장 좋아했기 때문에 두 번째 날에 소개를 시켜드렸던 겁니다. 그거 감안해서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께서 지난달 11일에 가져오셨던 이오테크닉스 한 번 더 짚어주셨는데요. 전략 세우실 때 이오테크닉스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어서 곧 내일장 공략 노트의 하이라이트 실시간 종목 상담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번호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과 함께 고민 보내주시면 도와드리고 있고요. 저희 하단에 QR코드도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찍으시고 무료 과외방 들어오셔도 같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저희는 그러면 종목 상담 신청하는 방법과 함께 챙겨가실 수 있는 큰 혜택까지 더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내일장 공략 노트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지금부터 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저희 상담 시작 전에 참여 방법 빠르게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화면에 번호 정보 나가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과 함께 고민 남겨주시면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과외방 입장하셔도 같은 방법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첫 번째 고민부터 만나볼 텐데요. 뒷번호 5001 사용하시는 시청자분 고민이고요. 종목명 알테오젠이시고 매수가 53만 원에 비중 30%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께서 알테오젠 오늘 급락했는데 저 괜찮은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잠시 알테오젠 조정기 보이고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잠깐 좀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알테오젠 급락을 해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시청자분들 중에 많을 겁니다. 특히 개인들이 바이오 주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알테오젠이 급락을 하면 시총상 얘가 대장이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하락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알테오젠 때문에 시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특히 코스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자, 뭐 알테오젠 왜 빠지나 좀 기사를 봤는데 이게 그 SC 제형이라고 해가지고 항암제를 보통 정맥 주사로 입원을 해가지고 누워가지고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너무 힘들잖아요. 고통스럽고 환자분들이. 그래서 당뇨병 주사 맞듯이 그냥 그 간호사가 아니면 뭐 본인이 맞진 않겠지만 항암제니까 어쨌든 본인이 맞을 수 있을 정도로 피하 주사로 맞는 항암제를 맞는 그런 제형을 개발한 게 알테오젠인데 세계에서 2개 회사밖에 그 SC 제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항암제 SC 제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테오젠과 할로자임이라는 회사인데 할로자임이 원래 먼저 개발을 했는데 그 특허를 좀 우회해가지고 알테오젠이 그 SC 제형 기술을 개발을 해서 코스닥 시총 1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독일에서 할로자임 쪽이 아마 요거 특허 우리 거 침해한 거 아닌지 한번 좀 심사를 좀 해봐 달라. 그래서 법원에서 그거를 좀 받아들여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작년에도 한번 나왔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뭐 오늘 그러니까 알테오젠 대표님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도 하기도 했고 저 알테오젠 IR을 거의 10번 가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탐방도 갔었고 2번 갔었고 본사까지도 가봤고 여기 IR 이사님이랑도 많이 친했었는데 물론 그분들은 당연히 회사가 좋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다 우리 기술이 뭐 대단하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믿고 투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술을 우리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머크라는 세계 유명한 제약회사에서 6조라는 돈을 들이고 알테오젠의 SC 제형 특허를 기술을 사간 겁니다. 6조라는 돈을 쓰는데 그 머크라는 글로벌 제약사에서 아무 검증도 안 하고 사갔을까요? 저는 6억을 주고 사는 상품이 있다면 그것도 많은 검증을 할 텐데 6조라는 돈을 투자했으면 글로벌 제약회사에 얼마나 많은 똑똑한 생명공학도들이 있겠습니까? 알테오젠의 이 기술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믿고 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를 전제하고 특허가 침해됐지 않을 거다라는 걸 전제하고 그리고 이게 처음 나온 악재가 아니라 이런 관련된 악재가 한 1년 전에도 한번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처음에 맞은 악재는 뭐 시장에 충격을 줄 수는 있겠지만 두 번째 같은 개념으로 악재가 나왔다면 시장에 큰 충격은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보시면 여기 맨 밑에는 조그만 선이 보이시려면 모르겠는데 좀 굵게 그려드리면 이게 121선입니다. 알테오젠은 약간 121선을 좀 타고 오르는 주식입니다. 왜냐하면 좀 무거운 주식이 됐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총이 거의 30조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무거운 주식이기 때문에 좀 121선을 좀 타고 올라가는 주식인데 오늘 급락을 하면서 이렇게 121선까지 닿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도보다는
오히려 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나 아니면 보유하셔가지고 반등 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은 매도를 상관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월봉을 잠깐 보겠습니다. 월봉을 정말 잠깐 보여드리면 자, 알테오젠의 월봉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요 구간까지 얼마 빠진 것 같습니까? 얼마 안 빠진 것 같죠? 월봉으로 보니까 이게 4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바이오 주식은 같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분의 1 토막까지 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요 큰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요 큰 수익을 먹기 위해서는 요 4분의 1 토막도 견딜 그런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뭐 누가 좋다더라 해서 매매하시는 것보다 물론 저도 뭐가 좋다더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도 좀 공부를 하시고 바이오 기업에 특히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요. 200배 올랐습니다. 200배. 여기서 여기까지 200배가 올랐는데 이게 몇 년입니까? 한 10년 정도 될까요? 한 10년도 안 될 겁니다. 여기 200배 올랐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투자를 했다면은 20억이 되는 거죠. 20억이. 1,000만 원만 이때 투자했어도 한 8년쯤 전에 20억이 돼 있는 건데 이런 것을 바이오에서는 특히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오를 좋아하는 겁니다. 물론 성장 가치, 그러니까 재무 가치, 뭐 PER이 3배짜리가 6배 되면 PER이 3배에서 6배 되면 주가가 2배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그렇게 가치 투자로 2배 먹는 것도 저는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왜냐하면 안정적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바이오의 장점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종목을 찾으면 100배짜리, 200배짜리, 100배짜리 종목을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알테오젠 지금 관점에서 여기서 또 200배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지금은 매도할 때 단기 악재 그리고 잘못된 악재 때문에 급락했을 때 매도하는 것보다는 살짝 추가 매수를 한다던가 좀 보유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좋아하고 공부를 많이 했던 종목이라 오늘 좀 상담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테오젠 상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우선 보유 관점으로 바라보셨고요. 매도보다는 오히려 추가 매수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매수 전략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다음 종목 고민 이어가 보겠습니다. 뒷번호 2126 사용하시는 시청자분이시고요. 종목명 넥스틴이고요. 매수가 59,800원에 비중 15%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께서 넥스틴 목표가 궁금하시고요. 또 2026년 향후 전망 문의 주셨는데 바로 상담 부탁드릴게요. 넥스틴은 반도체 검사 장비 회사입니다. 하이닉스 쪽이랑 좀 친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이닉스 쪽 그 밸류체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랑 친한 반도체 소부장을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이닉스라고 내년에 실적이 나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내년에는 또 HBM 더 고성능 HBM이 신규로 출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이닉스도 실적이 좋아질 거고요. 넥스틴 같은 검사 장비는 반도체가 고성능으로 갈수록 검사도 더 세밀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넥스틴 같은 종목은 앞으로도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다. 다만 여기 최근 한 2년쯤 전에 좀 물려 있는 여기 매물이 좀 상당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잠깐은 전 쉬어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잠깐은 조금 쉬어갈 수 있겠지만 내년에는 회사의 기대감이 더 큰 상황이라서 저는 최소한 85,000원까지는 한번 도전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81,500원까지 한번 목표가를 좀 잡고 말씀드리고요. 손절은 굳이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내년에 실적이 좋아지는데 여기가 끝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수급선 보세요. 녹색선 수급선 보시면 아주 외국인 기관들이 최근에 강력하게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호재가 따로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으로 보나 차트로 보나 아니면 회사의 미래, 반도체의 미래를 봤을 때 넥스틴은 매도보다는 85,000원 이상에서 매도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넥스틴 앞으로 실적 좋을 것 같다고 좋은 전망 봐주셨는데요. 세워주신 목표가 85,000원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시청자 종목 상담 여기까지 진행해 보고요. 바로 이어서 히든 종목을 살펴볼 시간인데요. 오늘도 빨간불이 되어줄 히든 종목 어떤 테마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제가 아까 시황 설명하면서 요즘은 쉬었던 애들이 자동차나 네. 건설주들이 좋았다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요즘 꽤 오래 한 쉬었던 섹터가 또 있어요. 네, 바로 어떤 걸까요? 신재생 섹터입니다. 풍력, 태양광 이쪽이 네. 연초만 해도 상당히 날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요즘 한 6개월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다음엔 차, 건설, 다음엔 신재생 얘 안 올랐는데 하면서 얘도 한번 올려볼까 하면서 이쪽으로 수급이 좀 몰리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우리는 팍스형제 TV 내공노트 보시는 분들은 미리 좀 선침해서 나중에 남들이 끌어올려줄 때 그때 수익을 좀 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투자 경원 중에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정부 정책을 이용하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최근 이쪽 정부, 여기 파란 정부에서는 풍력 발전, 신재생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아마 여기 피 의지를 좀 피가 뭐가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태양광 이 회사는 태양광, 풍력, ESS, 연료전지 사업 지금 정부권이 좋아하는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얘네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권이 들어섰나 싶을 정도로 이 회사에 하는 일이 다 지금 정권에 딱 좋아할 만한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보통 풍력하는 회사든 풍력만 한다던가 태양광만 하는 회사는 태양광만 하는데 이 회사는 다 하고 있고 특히 ESS는 그 데이터 센터에 꼭 필요한 그런 하나의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전기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미리 또 전기를 많이 축적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ESS는 계속 필요할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재생 관련주기도 하지만 AI 관련주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환경부 장관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풍력에 대해서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왜 장관이 요즘 돌아다니면서 풍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닐까? 이러면은 이거를 그냥 그거 듣고 그렇구나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곧 있으면 풍력 관련해서 뭔가 좀 좋은 정책을 또 얘기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이 추워지잖아요. 추워지면 난방도 많이 하고 난방을 많이 하면 전기를 많이 쓰고 전기를 많이 쓰면 또 전기 관련한 정책을 또 정책에서 정부에서 발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풍력이나 이런 신재생 관련 정책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정부 정책 수혜로도 올라갈 수 있고요. 거기다가 월봉으로 보시면 지난 정권 초에는 급등을 했었습니다. 급등을 했는데 최근 6달 동안 요 급등한 상단에서 거래를 매우 죽이면서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수한 사람 6개월 동안 고생했죠. 여러분 지금 매수하시면 이 사람은 6개월 동안 고생했지만 여러분은 지금 그 사람 고생한 거를 안 하고 지금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 종목 신재생 관련주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히든 종목 지금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셨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곧 올라갈 테마라고 하셨고요. 미리 상승장 대비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우측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과외방 입장하시면 더 자세한 포트폴리오와 종목명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해드리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